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타볼 차량은 BMW 3 시리즈. 사실 3 시리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차량이 경쟁 차종으로 C클래스와 G70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 G70을 타면서 제가 3 시리즈도 조만간 같이 비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둘의 출력만 놓고 보면은 G70이 더 우세한 거는 맞죠? 304마력이냐 3 시리즈에 184마력이냐 거의 조금만 더 보태면은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G70하고 3 시리즈하고 비교 대상 차량이 맞냐 이 생각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구입할 때 우리는 무조건 성능만 보고 사는 건 아니고 차량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가 된다고 생각해서 3 시리즈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C클래스도 어쨌든 3 시리즈랑 같은 세그먼트의 차량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같이 한번 비교 시승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미엄급 차량들을 타면서 제일 먼저 타봤던 게 이 3 시리즈거든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모든 면에서 이래서 프리미엄 차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오늘은 그거 외에도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시승에 대한 정보들도 어떠한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볼게요. 일단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장 크기가 4700이 조금 넘죠. G70보다 C클래스가 1.5cm, 15mm가 더 크고 3 시리즈가 C클래스보다 15mm가 더 큽니다. 한마디로 G70하고 3 시리즈는 30mm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정도 수치는 차의 엄청난 크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G70을 우리가 지난번에 탔을 때 2열이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넓었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3 시리즈하고 C클래스는 상대적으로 G70보다는 넓습니다. 물론 이 차량도 굉장히 넓은 차량은 아니지만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수치만큼 휠베이스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G70하고 C클래스하고 3 시리즈 이 세 차종의 승차감은 어떠한지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미션을 봤을 때는 저는 미션 세팅은 이 3 시리즈가 제일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ZF 미션은 여러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MW가 제일 세팅을 잘 해놨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다. 변속할 때도 부드럽긴 하지만 운전할 때도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발에서 느껴지는 변속감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변속이 빠르기 때문에 무단 변속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발에서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데 왜 극찬을 하고 있는지는 진짜 밟아보면 딱 느껴집니다. 그 반면에 G70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변속하는 느낌이 거의 안 났어요. 정말 세팅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C클래스는 조금 다릅니다. C클래스는 저속에서 울컥울컥 할 때가 약간 있거든요. 물론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조금 급가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C클래스는 약간 울컥거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터널에 들어왔는데 의외로 소음이 이렇게 집중되진 않네요. 원래 터널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리들이 모여서 이 터널에서 위에서 내려 찍는 그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3 시리즈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요. 3 시리즈를 타기 전에 X3를 먼저 시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X3는 나중에 XC60하고 GLC하고 같이 다 타본 다음에 시승기를 올릴 건데, 그 X3를 타고 나서 3 시리즈를 타니까 오히려 X3보다 3 시리즈가 더 조용합니다. 터널에서 이 누르는 소리가 없어요. X3는 있었거든요. 지금 터널 또 들어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모이는 게 없어요. 오히려 X3보다 3 시리즈가 소음 면에서 조금 더 잘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속도를 내서 달려볼 건데, 속도 내면서 제가 관심이 가장 깊은 거는 사실 이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억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승차감, 뒤에 후륜 모델들이기 때문에 후륜 모델들은 뒤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 뒤 승차감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에는 C클래스를 뺀 G70하고 3 시리즈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 있죠. 맥퍼슨 스트럿은 제가 X3 때도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스프링이 단순하게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인데,
이 서스펜션의 장점은 대량화를 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은 좀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차량 단가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약간 내구성이 너무 오래 타시거나 일반 도로가 아니고 좀 도로가 안 좋은 면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내구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 내구성이 약하다는 말은 많이 타시거나 좀 과격하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멀티링크나 WC4에 비하면요. 어쨌든 G70하고 이 3 시리즈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 서스펜션도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C클래스보다는 약간 완충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승차감 면에서는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울퉁불퉁한 길이 있는데도 C클래스보다는 약간 튀는 느낌은 있어요. G70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약간의 노면의 느낌들은 확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일반 도로를 다닐 때 엄청 심하냐, 승차감을 많이 해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면이 조금 느껴지는 정도. 그렇다고 멀티링크가 엄청 안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승차감의 차이가 약간 있다. 그리고 BMW는 원래 조금씩 단단하게 고속 안정성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조금 단단하게 세팅을 해놓긴 하죠. 이거를 우리가 국산차를 타다가 넘어오면은 약간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는 정말 이 고속 안정성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좀 달려볼게요. 와. 정말 순식간입니다. 진짜 이 초반 가속은 BMW를 따라올 차가 없어요. G70도 이 정도의 초반 가속을 갖긴 합니다. 근데 컴포트에 놨을 때는 이 정도의 가속을 갖지 못해요. 스포츠로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BMW 3 시리즈는 그렇게 스포츠로 하지 않아도 컴포트에서도 충분히 가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304마력과 184마력인데도 초반 가속은 3 시리즈가 더 우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중속부터는 G70이 탄력을 더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성능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브길을 돌면 와, 안정성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 시트에서 받쳐주고 있죠. 시트에서 옆구리도 받쳐주고 있고, 제가 그 커브를 돌고 있는데도 야, 감탄하죠. 제가 자주 감탄하죠. G70에서도 감탄을 했었는데 3 시리즈도 굉장히 저를 잘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성능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달릴 때 약간 왼쪽 다리에서 진동이 살짝 느껴집니다. 노면에 진동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이거는 서스펜션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소음이 약간은 있습니다. 기대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일반 세단들 같은 경우, 특히 국산차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조금 달라요. BMW 3 시리즈 C클래스, 그리고 뭐 G70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은 프리미엄급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기준이 상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소음들이 흘러 들어온다. 근데 그 소음이 풍절음은 아닙니다. 풍절음은 아니고 이쪽에서 느껴지는 그런 풍절음은 없는 반면에 앞에 도어 앞쪽하고 왼쪽 발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씩은 있다, 요렇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 3 시리즈는 그런 소음과는 별개로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 이 컴포트 모드에서 모드를 변경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이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는 E클래스, C클래스, 그리고 X3를 탔을 때도 저는 오른쪽 다리가 살짝 불편했는데 오히려 3 시리즈는 좀 덜합니다. 3 시리즈는 약간 발의 끝에 부분에서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 뒤로 살짝 오면은 또 닿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이 프리미엄급 후륜 모델들, 벤츠라든가 BMW, 아우디도 마찬가지인데 다 다리가 좀 걸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3 시리즈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발끝에는 살짝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트도 착자감도 상당히 편한 편이에요. 이 엉덩이도 잡아주고 이 허리 쪽도 잡아주고 하거든요.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반응 속도가 딜레이가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딜레이가 없는 차거든요. 야, 가속을 하고 있는데 가속의 안정성이 대단합니다. 다른 차들은 가속할 때 이 양손을 잡고 막 핸들 흘릴까봐 이렇게 꽉 잡고 운전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편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선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동으로 햅틱 반응을 해주고요. 핸들이 떨리면서 차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제가 옛날에 무인자동차 연구원, 그러니까 알고리즘 개발하던 시절에 봤을 때 차량들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한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BMW가 그 다음에 차선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벤츠도 물론 훌륭하지만 BMW가 양옆에 차를 다 잡아주고 앞차까지 하니까 차가 끼어들 때도 인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카메라도 많은데 이 센서들, 라이다 센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와, 양옆에 차량들과 앞에 차를 같이 다 인식을 하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할 때도 굉장히 인식률이 좋습니다. 한번 직접 해볼게요. 버튼을 딱 누르고, 자, 속도를 맞춰서 하면 앞에 차가 끼어드는데도 서서히 양옆에 차량들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자, 차선 인식하면서 옆에 차량, 앞에 차량을 다 인식하고요. 차선 변경하는 것도 바로 보고, 앞에 차도 인식을 해서 브레이크 지금 하나도 안 밟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차들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 이제 정말 운전을 안 해도 될 날이 다가오는구나. 자율주행이 이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들도 감압식이 아니고 다 정전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점점 쉬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이 개발이 계속해서 될수록 사고율도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놀랬던 거는 차가 끼어드는데도 끼어드는 걸 바로 인식을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BMW가 이렇게 자율주행도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이게 3 시리즈에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를 변경했을 때 3 시리즈는 오히려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엔진이 오히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가속은 굉장히 성내서 하고 있는데 엔진이 조금 더 차분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100%까지 다 끌어올렸으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는 이 정도 달리는 건 문제가 안 돼,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차이긴 합니다. 이 방향지시등 소리는 진짜 현대기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BMW도 벤츠랑 마찬가지로 약간 경박한 방향지시등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소리가 일부러 좀 잘 듣게 하려고 좀 자극적으로 소리를 만든 걸 수도 있어요. 현대기아 차량들이 굉장히 묵직한 방향지시등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방향지시등 소리가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독일 차량들은 유머스럽게 얘기하면은 경박한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2열에 우리 자녀들이 탔을 때 이런 소리나 승차감 이런 건 어떤지 또 2열에 가서 한번 만나봐야겠죠. 자, 2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오자마자 방지턱을 넘었습니다. 이 승차감이 2열에서 딱 느껴지는 거는 승차감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옛날 모델들에 비해서 딱 방지턱을 넘자마자 퉁 내려왔을 때 잔상 이런 것들이 거의 없네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또 통통 튀는 느낌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느낌도 없어요. 이 승차감만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열의 넓이도 상당히 좀 넓어졌거든요. 진짜 공간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3 시리즈 딱 타면 좁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좁다 이거는 아니고 넓진 않지만 타기 괜찮다. 이 정도면은 C클래스랑 비슷비슷한데요. G70 3 시리즈, C클래스 이렇게 세 개를 보면은 C클래스가 단연 뒷좌석이 훨씬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3 시리즈도 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G70은 약간 좁긴 합니다. G70만 조금 좁은 편이고 나머지 3 시리즈랑 C클래스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행할 때도 괜찮아요. 2열에 타시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분들이 타실 때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약간의 소리가 뒤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넘어오는 소리가 약간 있어요. 이쪽에서 오는, 뒤쪽 트렁크 부분에서 오는 소음은 아니고 뒤에 여기 도어 쪽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들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X3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X3보다 오히려 3 시리즈가 2열에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네요. 그리고 노면 소음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 진동도 약간씩 2열에서는 느껴지고 있어요. 자, 커브길 가고 있는데 커브길에서는 안정적이에요. 일단 G70하고 비교하면은 뭐 승차감이나 성능이나 이런 게 특별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커브길을 달릴 때 약간의 안정성이 조금 더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2열에서만 비교를 하자면은 G70보다 3 시리즈가 조금 더 우세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소음은 G70이 조금 더 조용한 것 같긴 합니다. 3 시리즈보다는요. 그럼 C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요거는 C클래스 신형을 다시 운전해봐야 알겠지만은 이전 C클래스는 제가 가지고 있죠. 이전 C클래스랑 타보면은 약간 3 시리즈가 소음은 조금씩은 더 있는 편이긴 합니다. 1열도 마찬가지고 2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능 하나만큼은 3 시리즈가 우세합니다. 훨씬 우세합니다. 보여지는 수치는 3 시리즈보다 C클래스가 조금 높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특히 이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3 시리즈가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이 울퉁불퉁한 길에 대해서는 오히려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승차감만 놓고 봤을 때는 2열이 나쁘지는 않다. 이게 제가 아까 1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제가 약간의 소음이 있다고 해서 국산차보다 소음이 더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기준, 프리미엄급 차량들의 기준에 한해서는 조금 더 높다 이거지, 굳이 기준을 국산차랑 맞춘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현대 기아 차량들보다는 조용한 편이에요. 키가 180이 넘는다 하면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키가 176인데 제가 타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머리도 이게 요 앞에 카메라 렌즈 때문에 여기서 딱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이 높이거든요. 제 손 안 보이시죠? 손바닥이 안 보이시죠? 그 높이 자체가 또 요 정도 더 높긴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 180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고, 한 185가 되면은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무릎도 닿을 수 있고 머리도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넓이 자체는요. 3 시리즈를 타봤고요. 다음에 C클래스도 같이 타보면서 또 한번 G70, 3 시리즈, C클래스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볼게요. 아우디 A4도 곧 찍을 거니까 아우디 A4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로 저희 X3랑 XC60 그리고 GLC 이렇게 3개 차 정도 비교해서 찍을 예정이니까 그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3 시리즈는 여기서 시승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